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미르라는 코인인데요. 먼저 이 코인에 대해서 앞서서 이 코인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르 코인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해보면 이런 푸른색 배경 화면에 굉장히 아기자기한 이런 이모티콘들과 함께 이렇게 영어 문구가 써 있습니다. Cryptocurrency in everyday life. 미르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개발되어지면서 슬로건을 이렇게 딱 박아 놓았는데 뭔가 슬로건 치고는 좀 약간 약한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미르코인이 개발되어지는 것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in everyday lif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인이라고 딱 하면은 뭔가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미르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르코인은 일단 전 세계에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확장을 지향한다라고 그들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자체가 국경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확장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현실적인 플랫폼인지 뒤에 이어서 코인과 함께 개발된 플랫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며 환율과 각 나라의 통화와의 관계없이 미르코인 하나로 모든 결제를 마무리 짓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빨강색 표시를 해놓았던 것처럼 또 결제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혹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화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화폐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국경마다 쓰는 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율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고 모두 이 미르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좀 꿈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호화폐가 왜 발생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있고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이제 향해 있는 은행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과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을 통해서 혹은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뭐 빌리기도 하고 예치시켜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꿈꾸고 있는 세상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중개자가 없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가 바로 분산화된 원장 저장 장치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될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고객이 예치한 금액의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oT라던가 그 다음에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은행 또한 어떠한 역할로서 변화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앙화되어 있던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분산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미르코인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암호화폐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왜 미르코인이 나와야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미르코인이 출발하게 된 이제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암호화폐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너무 묵직하고 블록을 형성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송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내가 물건을 이제 구입하고 나서 결제하는데 그 앞에서 몇 분, 몇 시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빠르고 신속하게 결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과 플랫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르코인이 발생되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코인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보시는 페이가 이제 좀 메인이다,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전자카드라던가 이런 것들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미르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실물거래에 알맞은 공용 멀티 지갑이 필요하다. 이 지갑은 지갑인데 과연 멀티 지갑은 무엇이며 밑에 있는 그림을 하면서 봤더니 뭐 택시의 그림이 보이고 또 페이먼트 계속해서 지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지갑이 되어지는 건데 도대체 이 녀석은 무엇인가? 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차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좀 눈에 안 보이더라.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끄집어낼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갑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미르코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멀티 지갑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미르코인을 확장시키고 생태계를 조성할 바로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코인의 개발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코인이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인데요. 이러한 코인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지만 이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이 코인이 더 부상하는 데 있어서의 큰 모멘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르코인을 가운데 두고 다양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아까 보셨던 뭐 택시킹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뭐 더더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 여러 가지 어떤 카 서비스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과 연결이 돼서 생태계를 함께 만들겠다 구축하겠다가 바로 미르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어떤 세 가지들을 통틀어서 미르 플랫폼이라고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메인에 있어서는 미르코인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쓰는데 어디서 쓰고 누가 쓸 수 있고 왜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쓰는지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르코인이라고 하면 앞서 슬로건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everyday, every life라고 나와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뭐 만원권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물 화폐로서 이 미르코인을 좀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화폐가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뭐 투자의 개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생활화폐로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르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해킹의 어떤 염려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처리 속도로서 결제하는 데 있어서 뭐 1초가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내가 결제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렴한 수수료를 연결시켜서 만든 화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이 가상화폐라는 말보다도 또 뭐 사이버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이전에서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쓰였던 그런 사이버머니 그리고 뭐 디지털 캐시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뚝 서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비즈니스 사업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 비즈니스 사업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 이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그리고 미르코인에서 이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화폐 미르코인 같은 경우에 장점을 사용해보면 우리가 간편하게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결제가 가능하고 빠른 결제 처리 그리고 결제가 일단 빠르고 신속하게 되고 전송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쌓게 되면 어떤 한 지점에서 A사의 포인트다 그러면 A사에서만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 B사나 C사 그러니까 요 미르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이체 하듯이 P2P로 개인 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할인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적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그 회사에서 뭔가 포인트를 준다 그럼 적립도 되고 일정 부분 할인도 준다 그럼 할인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돈도 지불한다 요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미르 월렛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해외에 나갈 때 있어서 굳이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어느 국가를 가서든지 간에 이 미르 플랫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르 코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환율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 동시에 현금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르 코인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르랜드인데요. 바로 미르랜드는 미래 플랫폼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르 코인이 있는데 이제 미르랜드 속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르랜드가 하는 역할은 다양한 협력 제휴사들을 막 제휴를 맺고 그리고 그 협력사와 제휴사와 함께 힘을 합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막 불러 일으키는 이렇게 모으는 자기네들 플랫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르랜드는 연계와 통합의 가치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게만 잘 되면 되지 혹은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르 플랫폼 안에서 서로 이제 뭔가 추천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벽을 허물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상호 협력하는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르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델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회사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이 되어지고 뭔가 결제가 되어지고 할인이 되어지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 좀 이제 더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게에서 쌓아놨던 포인트들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미르 플랫폼 안에 있는 미르랜드에서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회원사로부터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갖다가 B사에서 받은 포인트를 E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서로 전환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코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플랫폼 안에 있어서의 어떤 통합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국경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이 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적인 연동성을 좀 연결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인이 활용이 되게 되려면 그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 코인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연결성을 좀 높여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도 미르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현금이나 다양한 포인트 쿠폰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그들의 움직임이고요. 미르랜드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값을 100% 지불하겠죠. 그러면 지불한 100%에서 5%를 다시 미르로 받게 됩니다. 약간 캐시백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물건값을 대해서 100% 받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의 10%를 이 미르 플랫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르랜드에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냈던 10%에 있어서의 5%가 다시 고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고객이 요 플랫폼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제휴사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택시킹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는 택시에 있어서 노선 공유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갖다 입력을 하게 되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주변에서 간다라고 하면 뭐 반경 몇백 미터 안까지 이제 함께 이 도착지 부근으로 가려는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고 함께 가서 함께 이제 나눠서 n분의 1에서 지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지불하고 받는 그 5%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첫 번째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르 같은 경우는 현재 코인이즈라고 하는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20여 개 이상의 이제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즈 거래소에서 요 미르라고 하는 코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좋은 호재 소식으로서 이
미르코인 같은 경우가 비트포렉스에 이제 8월 29일, 2018년 8월 29일에 이제 상장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비트포렉스에 상장이 됨으로써 이 미르의 가치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미르의 그 발행량을 맞추기 위해서 31억 미르를 소각한다라는 어떤 정보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미르 코인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